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미스터 데이터 서강대 김영익 교수 모시고 투자자가 알아야 할 최근의 경제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OECD 경기선행지수 말씀 나눴었는데 예. 이 보니까 5월은 좀 더 떨어졌어요. 4월도 조금 수정을 한 것 같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OECD 선행지수가 이제 선행지수 발표할 때 계절 조정하고 그다음에 추세를 구하면서 조금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발표할 때는 3월이 그 저점으로 나왔었거든요. 4월 약간 반등했는데 5월 데이터 발표하면서 또 4월, 5월 뭐 거의 수치는 같습니다만은 소수 셋째짜리 가지고 보니까 5월이 약간 더 떨어졌습니다. 그 OECD 선행지수가 수정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그 재고 출하 이거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발표하는데 OECD는 그보다도 2주 전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추정해서 하는 건가 보죠? 예. 아마 재고 지수를 추정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추정한 것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그 수정하면서 조금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5월까지 떨어졌는데요. 뭐 제 생각은 5월이 뭐 저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재고가 결국은 생각보다 많았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4월 재고가 통계청에서 재고 출하 비율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예, 그게 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았어요.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제조업들이 상품을 많이 생산했는데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과도하게 생산을 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소비가 줄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수출이 특히 안 돼가지고요. 물론 소비도 안 되고 있지만은 수출이 뭐 10% 이상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출하라는 게 내수용, 수출용 있는데요. 둘 다 안 좋으니까 특히 수출이 많이 감소하니까 재고가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기업들이 요새 보니까 생산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뭐 8%, 10% 정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아직도 출하가 안 느니까 기업들이 가동률을 낮추면서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재고율은 좀 있으면 좀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수출 말씀하셨는데, 자, 일평균 수출 금액은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6월 20일까지 발표됐는데요. 22억 7천만 달러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뭐 6월 저는 한 23억 4천만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보통 월말에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되고 있는 될 것 같습니다. 일평균 수출을 보면은 뭐 감소세는 조금 축소되고 있는데 아직도 감소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20 전체로 보면은 이제 선행지수는 상승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G20 선행지수가 작년 11월 저점을 치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G20 선행지수하고 우리 수출 증가율하고 방향을 보면 거의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한때 16%까지 감소했습니다만은 G20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아마 우리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요. 빠르면 9월, 늦어도 아마 10월부터는 우리 수출 증가율이 아마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상한 거는 과거에 보면은 우리 선행지수,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 저점, 정점이 G20 평균보다 빨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느리고, 이건 과거 볼 수 없는 일인데, 아마 이게 OECD에서 선행지수를 조정하다 보면은 나중에 조정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코스피 적정성 평가하실 때 일평균 수출 금액 가장 비중 두고 보시잖아요. 지금 그 기준으로 하면은 코스피는 과소평가 구간입니까? 과대평가 구간입니까? 예, 약간 가대평가된 국면입니다. 우리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0.86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코스피하고 상관계수 높은 게 우리나라 경제 변수 중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수출이 우리 주가를 좌우한다. 물론 코스피가 2개월 정도 선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기준으로 보니까 일평균 수출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한 6%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문제인데요. 이번 달 수출이 뭐 제 예상대로
일평균 수출이 6월 수출이 23억 4천만 달러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뭐 오늘 기준으로 한 2,57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 7% 정도 약간 가대평가됐어요. 예, 물론 가대평가 정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됐죠. 2021년 6월에는요, 무려 36%나 가대평가됐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뭐 일평균 수출 금액은 제자리 걸음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3,300 같은 코스피가 한때 뭐 2,200까지도 네.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하고 거의 보조를 맞추기는 맞추고 있는데, 예, 최근에 코스피가 약간 오르면서 예, 일평균 수출의 금액에서 한 6 내지 7% 정도, 이 정도 좀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가 단기적으로는 예, 코스피가 좀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늘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예, 일치하는 약간씩 경우는 이격이 없습니다. 있는데 예.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7%폭 정도면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가요? 예, 심각한 건 아니죠. 예, 거의 보조를 맞추고 가고 있다고. 그 3, 4월 달에는 저평가됐었어요. 예. 예, 그런데 코스피가 뭐 1월 달 2180까지 연초에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2650까지 오르다 보니까 조금 가대평가된 거죠. 이거는 아주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자, 통계청에서 이제 말일에 그전달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발표하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그러면 5월 달치 발표할 텐데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기다려지는 통계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코스피 선행지수 전망하면서 한 3, 4월이 저점일 것이다. 그랬는데 예. 4월까지는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5월에 지금 반등할 거로 보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게 반등할 것인지 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만 저는 좀 반등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코스피가 지금 꾸준히 좀 올라왔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차도 조금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재고 출하 비율 이거였는데요. 지난 4월에는 역사상 최고치였는데 기업들이 지금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를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 아마 5월부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증가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성 지표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시고, 이 선행지수가 오르는 걸 반영해서 사실은 코스피가 올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7월에 발표하는 6월 선행지수가 예. 여전히 추가로 좀 만약에 내린다.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한 단계 떨어질 수가 있죠. 사실 올해 우리 코스피 보면요. 코스피 지수도 올랐지만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른 업종이 전기전자, 운수장비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입니다. 경기 관련주가 먼저 오르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죠. 주가가 오르고 선행지수 증가세로 돌아서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코스피가 올랐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이 올랐는데 만약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면은 주가도 틀리고 저도 틀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가는 상당히 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예. 혹시라도 4월 저점이 아니더라도 저는 조만간 주가가 기대한 것처럼 선행지수가 저점을 기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선행지수가 오르는 걸 아마 이제 귀신같이 예. 예상을 하고 예. IT나 이제 운수장비가 올랐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선행지수가 상향으로 전환을 하면 예. 또 언젠가는 또 꺾일 거 아닙니까? 예. 또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또 IT나 운수장비는 조금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게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데 경기 회복을 반영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경기 회복을 반영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 제가 추세를 구해보니까 추세에서 한 15% 정도 2로 벗어났어요. 예. 코스피는 한 10% 정도 벗어났지만 예.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되더라도 그걸 증가 기대를 하고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돼가지고 추세에서 한 15% 정도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더라도 이것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4분기에는 뭐 조정 거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업종이 4분기에는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서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다음에 경기도 뭐 빠른 회복은 아니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실물 경제가 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더 오르라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요. 이제 미국 실물 경제 충격으로 뭐 대략 6월에서 8월 사이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지금 6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전망은 뭐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 뭐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주가를 전망하면서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6월, 8월 사이에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그때 우리가 주식을 사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 주가가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보면 가대평가됐어요. PER 이것도 뭐 현재 이익 기준으로 하면 25배, 그 다음에 12개월 미래 이익 기준으로 하면 한 20배 안팎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S&P 500 기준이었습니다만은 뭐 배당 수익률도 지금 1.6%밖에 안 돼요. 장기 평균이 한 4.5%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명목 GDP로 적정 수준 추정해 보면 올해 명목 GDP 3%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3,530 정도가 적정 주가 나오거든요. 지금 4,400이니까 너무 높죠. 그리고 뭐 미국의 월간 데이터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뭐 M2 이런 거로 평가해도 최소한 10% 이상 가대평가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국면이 조만간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주가는 좀 미리서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만은 미국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 조정폭도 조금 더 깊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가 2,600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2,500 중반이에요.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사실 의미 있는 하락이 있었는데 우리 주가가 말씀해 오신 대로 조정 국면에 그러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저는 뭐 조정 국면이라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월 들어서 뭐 2,650 장중 올라갔다가 지금 2,570 뭐 이 정도 안팎인데요. 거의 뭐 100포인트 가량 떨어졌는데 이미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도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7월, 8월 사이에 뭐 미국 주가도 뭐 저점을 기록하고 우리 주가도 한 번 더 조정을 볼 거로 보고 있는데요. 뭐 그때면 주식 비중을 뭐 좀 더 늘릴 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현 시점에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앞으로 그 2달 사이에 조정 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하락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신규 실업 수당 건수도 늘었고, 뭐 앞서서 그 OECD에서 발표한 미국 경기 선행지수도 좀 떨어졌고, 이 가리키는 방향이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1.3, 뭐 학정치가 조만간 발표되는데 1.4라고 보는데 2분기는 지금 2% 안팎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현재까지는 소비가 좋고 고용이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고용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그러죠. 그게 그 작년 9월에 18만 2천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무려 26만 4천 건까지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미국 실업자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통계를 보면요. 이게 11개월 정도 경기 침체 오래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9월에 저점을 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과거 평균 보면 12개월 정도 후에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과거 통계를 보면은 조만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고요. 아마 조만간 또 소비가 감소하고 또 고용도 감소하고 기업 매출 이익 둔화되는 이런 국면이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그 7월부터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6월 고용까지는 괜찮을 텐데 저는 7월부터 미국 고용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소비도 위축되고요. 뭐 소비가 위축되면은 미국의 GDP의 71%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침체로 접어들면은 대개는 뭐 어느 정도 그 침체 기간이 유지가 되나요?
그거는 뭐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는데요. 미국 과거 그 경기 수축 국면이 1900년대부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한 13개월 정도 됐어요. 예. 어떤 때는 2개월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 2개월이 그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예. 그 3, 4월 달에 경기가 급기한 침체에 빠졌었거든요. 예, 그런 때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미국 정부가 돈 엄청 쓰고 중앙은행 연준 돈 많이 풀어가지고요. 경기 침체가 2개월로 역사상 가장 짧았었어요. 예. 예, 그런데 과거 평균 한 13개월입니다. 한 1년 정도는 침체에 빠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니까요. 미국 경제가 작년에 2.1% 성장했는데 올해는 1.1, 내년에는 0.8. 예,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가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제 성장이 올라가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주로 그 미국만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이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떨어질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뭐 예측하기로는 뭐 그것보다는 좀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사실 소비로 유지되는 나라 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30일 날 발표하는 거죠.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그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 이거 열심히 좀 관심 갖고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그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거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를 앞으로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특히 그 저축률 통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작년에 3.7%로 2007년 금융위기 직전 3.4% 이후로 가장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가계 저축률이 4%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많이 써가지고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또 이날 그 같이 중요한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이것도 같은 날 발표가 되거든요. 미 연준이 그냥 소비자 물가보다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걸 더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거든요. 헤드라인은 5월께 한 3.7%, 그다음에 근원은 4.7%로 전월을 하고 똑같이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컨센서스가. 그래서 개인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런 것도 보시고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것도 꼭 우리가 보시고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 동결 하면서 추가로 올해 안에 뭐 0.5%포인트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었어요. 교수님, 뭐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점도표가 지난 3월에 5.1% 중앙값이었는데 이번에 5.6%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앞으로 한두 차례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전망들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부터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 감소하고 이익도 줄어들고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오면은 금리 인상할 수 없다. 그래서 저 파월 연준 의장 뭐 그때 FOMC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7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다. 그 사이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시카고 연준 그 총재 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데이터 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개가 그 코로 냄새를 열심히 맡는 것처럼 데이터를 개처럼 그렇게 잘 맡고 결정해야 돼. 민감하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느냐, 소비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그 FOMC 위원들이 그 금리 결정을 할 텐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소비도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점도표에 찍어놓은 것처럼 금리 인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이런 실물 충격으로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시는 건데 일단 뭐 최근 며칠 보면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올 상반기 이제 놓고 보면 미국 주가가 참 좋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뭐 S&P 500 지수가 저점에서 20% 오르니까 강세장에 접어들었지 않느냐 이런 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미국 국가 부도 이익이 나왔었는데, 예, 그게 넘겨졌죠. 예,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동결, 뭐 멈추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PER, 배당 수익률, 예, 그 다음에 명목 GDP, 산업 생산 이런 거로 평가하면은 최소한 10% 많게는 20% 이상 가대평가됐습니다. 이게 결국 저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이미 뭐 조정이 서서히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7, 8월 무렵 가면은 조정폭이 상당히 깊어질 것이다. 예, 최소한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10% 이상 지금 수준에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가가 흔들릴 때 예.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국 주가하고 비교하면 어쨌든 하락폭, 조정폭은 좀 훨씬 적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우리 주가는 이미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요. 예, 그리고 제가 명목 GDP나 유동성으로 평가해보면 우리 코스피는 저평가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미리서 조정을 받았고 또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주가가 10% 떨어진다면은 우리 코스피는 5% 안팎, 뭐 이 정도 하락에 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이 조금 높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앞으로 뭐 7, 8월에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보일 거다. 특히 미국 주가가 조정을 많이 보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4분기 내년 상반기가는 주가가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주식 비중을 가장 앞으로 2, 3개월 사이에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멀리 내다보면